1985년 4월 30일부터 11월 11일까지 총 13명이 사망, 43건의 모방범 및 자살 시도, 자작극 등의 연관 범죄 발생. 당신은 일본을 끔찍한 공포에 몰아넣은 자판기 연쇄 살인 사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파라카트 살인 사건, 일명 자판기 연쇄 살인 사건은 1985년 4월 30일부터 11월 11일까지 일본 각지에서 발생한 농업용 제초제 파라코트를 사용한 무차별 독살 사건으로 CCTV조차 보편적으로 보급되지 않았던 탓으로 증거가 남지 않았고 범인은 체포는커녕 용의자조차 특정하지 못한 채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파라카트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라목손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한데 일본에서는 농약으로 지정되었으나 18세 이상인 경우 인감도장을 지참하면 누구나 구입 가능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조차 농업용으로 사용하다 과다 사용 및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파라카트에 중독되는 피해자들이 많았고 일본 정부는 결국 이 연쇄살인 사건 때문에 다음 해인 1978년 파라카트를 독극물로 지정했습니다. 파라카트는 매우 강한 독성을 가진 제초제로 해독이 어렵고 불과 몇 밀리리터의 양으로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맹독 물질이며 공기 중으로 흡입하는 것만으로도 호흡기 등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독극물입니다. 파라카트는 쇠뇌에 흡수되면 먼저 격렬한 구토와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 후 소화기관, 폐, 간, 심장, 신장 등의 점막을 차례로 파열시키고 소화기능 장애를 일으키며 호흡부전이 되어 죽음에 이르는 하루에서 이틀간 아무 방법도 쓰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극도의 고통에 시달려야 하는 매우 위험한 물질입니다. 뒤늦게 파라카트의 위험성을 느낀 세계 여러 나라는 파라카트 판매 중지 및 사양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일본에서도 결국 1999년에 생산이 중지되어 현재는 구입할 수 없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오로나민C, 리얼골드, 콜라 등의 보편적인 자양 방장제와 음료수에 맹독인 파라카트를 주입하여 자판기 투출구에 독극물이 주입된 음료를 놔두어 다음에 음료수를 구입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누군가가 입고 간 물건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그것을 마시게 함으로써 독극물을 섭취하게 하는 수법으로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연이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른 음료수들도 많이 있었지만 유독 오로나민C의 파라카트를 주입한 경우가 많았는데 우리나라에선 마이너한 음료인 오로나민C이지만 일본에서는 가장 대중적인 자양강장제이며 일본인들의 오로나민C 사랑은 오로나민C를 생으로 마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야쿠르트와 섞어 마시는 일명 오로 야쿠도 있고 심지어 증류식 소주와도 칵테일에서 마시는 오로와리가 있을 정도입니다. 1977년 도쿄와 오사카를 중심으로 발생한 청산가리 콜라 살인사건 발생 후 음료업계에서는 병과 캔 음료의 개봉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캡의 계량이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병과 캔 음료는 현재의 구조와는 달라서 음료수에 다른 물질을 주입하더라도 주입 여부를 구별하기 어려웠고 도쿄와 오사카를 제외한 지방도시에서는 지금과 같이 인터넷, TV 등과 같은 매스미디어가 보편적으로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봉 여부의 판단 방법과 제품의 개봉 장치를 바꿔야 한다는 당위성이 대도시 외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고 지방의 중소도시에서 파라카트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판기 연쇄 살인 사건의 주요 사건 13건을 시간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첫 번째 사건 1985년 4월 3일 히로시마현 후쿠야마시의 국도를 운전하던 45세의 남성이 오카야마현에서 약 300m 떨어진 곳에 트럭을 멈추고 자동 판매기에서 오로나민C를 구입. 이때 자판기 위에 오로나민C가 놓여져 있는 것을 발견. 누군가가 놓고 간 것이겠지 하고 가져와 운전 중에 오로나민C를 마시고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 간신히 근처에 차를 세우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 후 남성은 행인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일 후에 사망하게 되고 사망자의 구토물에서 파라카트가 검출되었습니다. 2. 1985년 9월 11일 오사카시에 사는 52세의 남성이 낚시하러 가는 중 국도에 비치된 자판기에서 우유와 캔커피, 오로나민C를 구입. 이때 투출구에 오로나민C가 한 개 더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져왔습니다. 다음날 자택에서 먼저 오로나민C 한 개를 마시고 두 번째를 마시는 중 복통을 호소. 때마침 귀가한 아내로 인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호흡곤란에 빠져 3일 후 신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자택에서 마시다 남긴 두 번째의 오로나민C에서는 파라카트가 검출되었습니다. 3. 두 번째 사건 발생 다음 날인 9월 12일 미에현에 사는 22살의 대학생이 집 근처의 자판기에서 리얼골드를 구입. 이때 투출구에 또 한 병의 리얼골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집으로 가져가
한 병을 마신 후 연이어 두 번째 병을 마시는 도중 구역질과 통증을 호소. 다음날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사망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파라카트가 아닌 디카트가 검출되었는데 파라카트의 반 정도의 독성을 가진 디카트라고 하지만 여전히 강력한 독극물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4. 세 번째 사건 7일 후인 9월 19일 후쿠이현 에치젠시에 사는 30세의 남성이 국도를 따라 운전하던 중 도로변의 자판기 밑에 남겨져 있던 콜라를 발견. 마시고 난 뒤 컨디션이 악화되어 바로 병원에 달려갔지만 3일 후인 9월 20일 사망하고 그가 마시다 남긴 콜라와 위에서 파라카트가 검출되었습니다. 5. 다음날 9월 20일 미야자키현 미츠시로시에 사는 45세의 남성이 도로변의 자판기에서 리얼골드를 구매하는 중 리얼골드가 한 개 더 있는 것을 발견해 가져와서 차 안에서 먼저 한 병을 마시고 두 병을 마시는 중 몸 상태가 이상함을 느끼고 가족에게 연락 후 바로 병원에 입원했지만 호흡곤란에 빠져 이틀 후인 22일 사망합니다. 이때 마시다만 리얼골드에서 파라카트가 검출되었습니다. 이틀 후 9월 23일 오사카시에 사는 50세의 남성은 성묘를 하기 위해 친가에 가던 중 도로변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오로나민C를 구입. 이때 투출구에 또 하나의 오로나민C가 있었기에 그 자리에서 한 병을 마시고 차내에서 두 번째 병을 마시는 중 맛이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고 입에 있던 음료는 뱉어버리고 남은 것은 그대로 병채로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 후 설사의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어 2주 후인 10월 7일 호흡곤란으로 사망하고 체내에서는 파라카트가 검출되었습니다. 7. 10월 5일 사이타마현에 사는 44세의 남성은 전날 시내의 드라이브인 자판기에서 오로나민C를 구입하였는데 투출구에 한 병이 더 있는 것을 발견. 한 병은 그 자리에서 마시고 한 병은 집에 가지고 돌아가 나머지 오로나민C를 소주와 칵테일에서 마시자 바로 상태가 나빠져 병원에 입원했지만 2주 후인 10월 21일 사망하였고 남겨진 오로나민C에서 파라카트가 검출되었습니다. 8. 10월 15일 나라현에 살고 있는 69세의 남성이 자택 근처의 자판기에서 구입한 영양제를 마시고 1개월 후에 사망. 남겨진 음료에서 파라카트가 검출되었습니다. 후 10월 21일 미야자키현에 거주하는 55세의 남성 역시 자판기에 남겨진 음료를 마시고 파라카트로 인해 사망. 10월 28일 오사카시에 사는 50세의 남성이 사망. 사망 하루 전 와카야마현에 낚시 갔을 때 도로변의 자판기에서 오로나민C를 구입하는 중 투출구에 한 개가 더 있던 것을 가지고 돌아와 마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1월 7일 사이타마현에 거주하던 43세의 남성이 자택 근처의 자판기에서 오로나민C를 구입하나 역시 투출구에 한 개가 더 있던 것을 가져와서 마시고 상태가 악화되어 입원하지만 9일 후 호흡곤란에 빠져 사망하였습니다. 역시 남은 오로나민C에서 파라카트가 감지되었습니다. 11월 17일 사이타마현에 사는 17세의 여고생은 집 근처의 자판기에서 환타를 구입하면서 투출구에 남겨진 콜라를 발견하고 집에 가져와 마시고 상태가 악화되어 일주일 후에 사망. 남은 콜라에서 파라카트가 검출되었습니다. 이때의 자판기에는 자판기 살인사건에 대한 주의를 요하는 종이가 붙어 있었다고는 합니다만 아쉽게도 소녀는 그 글을 유의 깊게 읽지 않았다고 합니다. 11월 24일 가나자와시에 거주하는 25세의 남성이 자동 판매기에서 커피 우유를 구입. 같은 수법으로 투출구에 한 개가 더 있던 것을 발견하고 가지고 돌아와 커피 우유를 마신 후 47일 후에 사망. 커피 우유에 잔여물 해서 파라카트가 검출되었습니다. 이 파라카트 독살 사건, 일명 자판기 연쇄 살인 사건은 단기간에 13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것뿐만 아니라 그의 3건의 모방범과 4건의 자살 미수, 총 34건의 연관 사건을 발생시켜 일본 사회에 큰 피해와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느낀 오로나민C의 오츠카 제약, 코카콜라와 리얼골드 드링크의 일본 코카콜라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제품의 뚜껑에 이물질 주입 여부를 파악하기 쉬운 구조로 변경하는 대책을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오로나민 씨는 사건 발생 다음해인 1986년에 돌려서 여는 구조의 캡에서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뚜껑에 달린 링을 당기는 모양의 캡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자동 판매기의 안에는 많은 종류의 작은 병 음료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상당수가 주입 여부를 구별하기 쉬운 캔 제품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처음 경찰은 이 사건이 간사이 지역과 사이타마를 중심으로 간토 지역에서 벌어진 것으로 보아 이 지역을 오가는 사람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주로 파라카트를 사용한 점, 인감 도장이 있어야 제초제를 구매할 수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범인을 농업 관련자로 판단하고 쉽게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것이라 낙관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자동 판매기 근처에 CCTV도 없던 시절이었고 남겨진 음료수를 주운 후 마신 후 생기는 피해라 목격자도 없어 범인은커녕 용의자를 특정하는데도 실패했습니다. 결국 현재까지도 이 범인에 관해 단 한 개의 단서도 발견치 못하고 이듬해인 1986년 후생노동성과 농림수상성은 익명으로 도장만 찍으면 구입할 수 있던 파라카트를 반드시 동시에 신분증을 제시해야만 구입할 수 있는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동시에 파라카트의 심각한 독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D카트 등과 같은 다른 약한 제초제와 혼합 제제 연구를 장려하는 등의 정책도 펼치게 됩니다. 결국 단서 하나 남지 않은 출구 없는 미궁에 빠져버린 이 미제 사건의 범인은 사건의 기록을 혼자만의 트로피처럼 자랑스럽게 여기며 아직도 자신이 설치한 독극물을 마시고 며칠에 걸쳐 장기가 파괴되어가는 동안 고통 속에 신음하며 괴로워하며 죽어갔던 13명의 피해자들을 떠올리며 즐거워하고 자신의 행적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일본 어딘가에서 사람들 속에 섞여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